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관련 법이 시행되고 제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문기철 여성보호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고요? 이 예. 스토킹 처벌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스토킹 처벌법은 그동안 죄가 되지 않거나 경범죄로만 처벌됐던 스토킹을 형사법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한 법입니다. 네.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으로 해서 기존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그 공포감, 불안감의 그 문제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흔히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네. 과도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범죄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일단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예.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자나 카톡을 위해 보내는 행위 등으로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은 스토킹 범죄가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의 키워드는 지속적, 예. 반복적인 거네요. 예. 그렇다면 제주에서도 이제 스토킹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적지 않게 들리잖아요. 제주 지역의 그 범죄 유형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발생 현황을 제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예. 제주 지역의 좀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이 좀 현재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제주 지역 그 스토킹 예. 112 신고 건수는 286건입니다. 예. 이는 매일 평균 1.0건인데 작년 동기간 1.3건 대비해서 예. 조금 좀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국적으로 스토킹 신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조금이라도 감소되고 있다는데 조금 좀 안도가는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하루 한 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예. 추세다. 그럼 이게 좀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제주경찰청에서는 스토킹, 아동학대 등 이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 1월부터 우리가 민감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 단계별로 위기, 주의, 심각 이렇게 해서 심하면은 경찰서장까지 이제 지휘하고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예. 우리 고위험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범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이 통합적 보호 지원을 위해서 총 63개 참여기관이 함께하는 제주보안관 시스템, 일명 JS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 병원, 예. 교육청, 여성단체 등 여러 기관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 통합적 지원을 하고 요 관련해서는 우리 이번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 경찰청 대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좀 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제주도 경찰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례에 비해서 지금 좀 줄고 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사법 처리 건수는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법 처리가 되는 건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스토킹은 예.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감 대응 시스템에 따라서 가해자는 적극 이제 엄정 대응하고 예.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 보안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함께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 중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가 돼서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일단 지난 7월 12일에는 피해 여성이 주거지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16회에 걸쳐서 문자나 메시지를 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한 예. 가해 남성의 피해자에 대해서 잠정 조치 명령, 접근금지 명령의 잠정 조치와 함께 그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피해자를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여쭤볼 차례죠. 제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가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킥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스토킹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 관계 등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 여성 피해자가 좀 77.4%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아무래도 차지하고 아직까지 있고, 여성이 많군요. 예. 또 성별 연령별로는 이제 특히 40대 예, 여성 예. 피해자가 전체 18.5%로 가장 높습니다. 또 112 신고를 좀 분석해 보니까 스토킹 신고가 뭐 특정 달에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특이점은 없지만 수요일에 또 저녁 21시부터 01시 이를 예. 정점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피해자의 특징, 여성이 좀 더 많고 40대가 많았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그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40, 50대 예. 중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가피해자 관계는 헤어진 연인 관계가 연인 사이가 전체의 52%로 주를 이룹니다. 그다음에 뭐 타인, 가족 순인데 그 외에도 이웃 간, 채권 채무 관계, 예. 온라인 등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제 인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것도 스토킹 범죄야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은 목적에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 관계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뭐 층간소음, 그다음에 흡연 시비 등으로 이익간 분쟁으로 해서 예. 이제 세대 출입문에 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예. 뭐 이런 문구를 부착한 행위도 스토킹이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지속적, 예, 반복적이 반복적인 되면 스토킹 정말 범죄가. 명백한 예. 스토킹 예. 범죄가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해서 뭐 홈페이지에 뭐 불만글을 게시하거나 예. 사장이나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뭐 속칭 블랙 컨서머 예. 여기도 이제 스토킹. 그것도 스토킹 예.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예. 건가요? 네. 예, 또 온라인상에서 뭐 게임이나 채팅 상대방에게 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예. 상대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많은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예. 있다는 사실을 좀 예.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목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관련법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게 좀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제정돼서 만들어져서 2021년 10월까지는 10월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그 지금까지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것과 다소 괴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좀 연애 예, 예. 관계에서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명백한 스토킹 뭐 행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그 말씀 듣니까 확 와닿네요. 예. 좀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야, 좀 몇 번 가서 더 고백을 해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되고 상대방이 불쾌해한다면
그건 또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또 어디까지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저희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행위 정도가 예.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토킹 범죄로 보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나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의도가 순수했다 할지언정 예.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요. 혹시 이제 내가 좀 괴롭다, 이 상대방이 이런 행동이 좀 과하다 느껴지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고를 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예, 뭐 예. 주저하지 마시고 뭐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네. 저희 경찰에서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예, 예. 현장에서 제지, 경고, 처벌 경고 바로 이렇게 조치가 예, 취해지는 건가요? 예, 분리등의 예. 응급 조치라고 합니다. 예, 예. 그걸 할 수 있고 일단 긴급하고 급박할 재발루가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접근 금지 명령의 긴급 응급 조치를 예. 하게 됩니다. 또한 뭐 필요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제 원하면 우리 112 등록이라든지 뭐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 숙소 제공 등의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스토킹 범죄인지 뭐 의심스럽거나 걱정이 될 때 일단은 예. 좀 112에 신고해서 예. 도움을 청하는 것도 큰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좀 공포감에 피가 마르고 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킹 범죄는 왜 자꾸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예. 가해자의 그 강박적인 뭐 질투심, 뭐 소유욕 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즉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의 그 행위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해서 합리화하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 연인 관계로 쌓여진 유대감으로 인해 예. 그 은폐하고자 해서 좀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 스토킹 담당 경찰관 분들이 좀 수가 적다고 하는데요. 네. 좀 전문 인력도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스토킹 범죄 더 늘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